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도민과 함께 해온 한국소리문화전당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서현석 대표와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소리문화전당 하면 공연 시작 전에 종소리 나잖아요. 예, 예. 그 소리가 그렇게 요즘 그립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공연 문화가 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내년 그 예약을 받는데 네. 작년에 비하면은 한 60% 이상 저 원하는 응모가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때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한 그래도 7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1년에 연간 공연, 전시 횟수가 어느 정도나 평균 정도로 되는데 코로나 시기 지난해는 어느 정도로 줄었는지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지. 그 횟수로 따지면 절반으로 줄고요. 절반. 수익으로 따지면 10분의 1로 줄고. 네. 그래도 횟수가 10분의 1로, 절반으로 줄은 이유는, 예. 그러니까,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공공 공연이라든지, 예, 발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50%를 유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향가는 크게 없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소리문화전당은 운영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도에서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경상 운영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관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획 공연을 한 입장 수입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3분의 1 정도를 벌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기획비로 쓰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수입이 저희가 한 10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게 한 1억 한 5천 정도로 떨어지니까 뭐 기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국고 지원을 그 대신에 더 좀 열심히 따오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년 사상 처음으로 이제 6억 원을 넘는 이제 그런 그 국고 지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나마 이제 도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다양성을 좀 제공을 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라면 네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인건비 부담은 다행히 적다면서요? 인건비 비중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 네. 그럼에 비해서 이제 도에서 지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걸 갖고선 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른 수건을 짤 정도로 저희가 그 예산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소리문화전당 운영하는 이제 직원들을 그 덩치를 보면 다른 곳하고 견주어 봤을 때도 소수 정예가 지금 이끌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덩치가 여러 가지로 이게 한 500만 정도의 도민이 있을 때에 유지가 될 극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전북이 지금 한 180만 200만이 안 되죠.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아니 이 극장이 이렇게 큰 거 이거 나중에 거미줄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많았었는데 도세에 비해서 너무 크게 졌다. 그럼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잘 졌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게 다른 데 가면 진짜 거미줄 칠 텐데 전북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됐고 어떤 면에서는 그 경영 운영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전국에서 탑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논문감이다. 전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도민들 예향의 그 묘한 그 DNA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오늘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장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성원해 준 도민분들한테 20년을 맞아서 진짜 고맙다고 제가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01년 9월 21일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죠. 예술전당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사이즈라고 하니까 20년 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디 새는 곳은 없나?
이제 유지 보수, 아, 예, 예. 네, 시설 뭐 투자도 해야 되고 할 텐데 네, 네. 예산이 또 발목 잡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개 극장이 20년이 넘어가면은 예. 극장 전체를 다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기계가 이제 안전성이 있고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20년을 지나면 바꿔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바꾸려면 적어도 한 150에서 한 200억 정도의 큰 예산이 돈이 한 들어가네요. 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도도 어려우니까 그 우석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차근차근히 할 거는 좀 하자 해서 매년 10억의 그 특별 예산을 받아서 차근차근 이제 시설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극장이나 다른 도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좀 쉽게 그리고 빠른 기간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닦아가고 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20년 됐으니까 여기저기 또 신식 시설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목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적은 돈 들어가는 데부터 이제 좀 고쳐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초창기에 예술 감독님으로 오셨다가 이제 3년 전에 다시 이제 대표님으로 오셨어요. 네. 여기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아, 예. 저는 인천입니다. 네. 그때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술 감독을 할 때는 그때 40대 때 한참 뭐 좀 싱싱하고 의욕이 이제 있고 여기 와서 진짜 뭐 그때는 최초, 최고, 최대, 심지어는 최후 뭐 이런 게 그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대의 극장, 최고의 시설을 가진 극장을 만드는데 거기 최초의 예술 감독을 한다. 이게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래서 그 매력에 왔는데 와서 제가 이제 뭐 김남곤 회장님이라든지 천이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와, 역시 예양이 이유가 있구나. 거기다 그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이제 젊은 예술인들 지금은 이제 보니까 다 정년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뭐 곽병창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나고 또 그리고 일반 분들도 만나면서 제가 놀란 게 야, 예양이 그냥 예양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진짜 기획으로서 할 만한 데가 여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화예술 인프라가 엄청난 곳이죠. 전라북도가. 예. 그래서 좀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개관만 해놓고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될 일이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좀 아쉽고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18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만나자 하니까 이제 만났는데 이 대표를 좀 전당 대표를 좀 맡아달라. 예. 그 제가 그냥 두 번 뭐 망설이지도 않고 뭐 되게 뭐 10분만 주세요, 하루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제가 아주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 개인의 그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큰 전당, 소리문화의 전당이 진짜 전당답게 그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극장을 진짜 잘 살려보고 싶은 거 이게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아 그거를 진짜 하나님이 보아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맙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오신 지가 이제 다시 3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현실도 있지만 현실이 지금 녹록치가 않은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제일 큰 어려움 벽은 어떤 겁니까? 제일 큰 어려움은 일단 우리가 20년 개관 20년이라면 그 20년 동안 해온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 20년 나갈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우는데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2년을 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보면서 이 계획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고민을 해서 빨리 좀 회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2년을 거진 까먹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거가 제일 아쉽고요. 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2년 동안 이제 새로운 또 나아갈 방법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다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앞으로 20년이라는 거, 앞으로 미래는 지금의 어떤 그 기존의 그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소위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네네네.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거는 그 현장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는 이 현장성을 사람들이 어떤 그 디지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느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반발짝이 늦어지면 10발짝 늦어지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그 인식을 갖게 됐고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은 우리는 이제 콘텐츠진흥원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예. 본격화되면 딴 데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캐파가 좀 생겼다? 이런 거는 또 하나의 아주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비가 빨라진 거죠. 네네. 공연 문화에서도 메타버스라든지 그럼요. 비대면 네. 공연, 온택트 네네. 공연 네네. 실제 시도를 좀 해보셨죠? 저희가 어떤 면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 그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이게 참 이상하게요. 중국장에서 할 만한 공연은 그 중국장 객석에 한 5배에서 10배의 보는 시각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걸 클릭스라고 그러죠. 또 대극장은 저희가 2,000석이 넘지 않습니까? 예. 한 5배에서 그것도 한 10배. 그러니까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의 클릭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현장에 와서 보는 것보다 이 확산 효과는 있는데 요새 이제 본다는 건 이제 어떤 유튜브니 해서 이제 작은 화면으로 보고 그 제한된 그 음향으로 듣는데 예. 앞으로 이게 더 확산이 될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우리 공연뿐만 아니라 영상,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뭐 이런 사운드, 조명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이제 3개 중에 하나를 만들고 또 이제 2개를 더 이제 만들 예정인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새록새록 이제 느끼는 것이 반응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거 많은 거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데 예, 그 맞습니다. 변화에 대비해서 소리문화전당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군요. 공연 예, 예. 문화도. 네. 어쨌든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은 좀 뭔가 최초 이런 공연도 우리 지역에서 하네. 이렇게 큰 공연, 세계적인 공연을 전주에서 하네. 이런 얘기를 좀 듣게 하는 것도 대표님 역할일 것 같아요. 예. 기획력. 네. 예, 어떻습니까? 최초의 공연, 뭐 최대 공연. 그런 것이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조금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이 전주에 생기기 전하고 생기고 나서의 문화 풍토가 많이 변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생기기 전에는 극장의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극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무대 기능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원형으로 돌고 오케스트라 피트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고 또 무대도 재래식이고 작으니까 예를 들면 그 큰 공연이 여기에 온다고 해도 오면 쉽게 얘기하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축소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건 여기 안 돼 그러니까 잘라내고 네 그런 어떤 기형적인 그런 공연을 봤었었는데 요새는 역전을 해서요. 예를 들면 캐츠나 뭐 이런 공연했었죠. 네네 캐츠도. 발레 예. 이런 대형 공연들이 오면은 그 연출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네 극장에서 못한 것도 여기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우리 극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의 전당 다음이니까요. 어쨌든 뭐 근데 사이즈는. 시스템은 예술의 전당보다 저희가 더 뛰어납니다. 기본 시스템은. 왜냐하면 제가 예술 감독을 해서 하는데 예술의 전당에 5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뻑뻑한 거가 우리 쪽에 오면은 잘 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이제 대형 그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발레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극장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제대로 보기 원하는
그런 매니아들이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시카고를 한다. 시카고를 했는데 예. 그걸 하면은 전국의 매니아들이 와서 봅니다. 네. 도민뿐만 아니라.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요새 뭐 교통이 좋으니까 그 작품만 좋으면은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처음에 너무 컸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딴 데에 비해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는 극장이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금력이 듭니까? 큰 공연은 뭐 선금도 줘야 되고 하는데 네네네.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좋은 공연 잡기 네. 위해서는. 그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이 많으면 예. 그렇게 그냥 우리가 통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도의 지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수익 갖고선 다양하게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공연이 올 때는 그 제작자나 아니면 기획자하고 공동으로 들여오는 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 제작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분 참여로 해서 그 작은 수입이지만 그 좀 알차게 우리의 수입으로 이제 환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우리 소리문화전당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럼요. 거기에서 미술 전시를 하더라도 정말 그 모나리자는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그림들을 가져왔을 때는 네. 도민뿐만 아니라 수익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획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예, 예. 타지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만 아니면 예.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올해 이제 20년 될 때 잔치를 좀 제법 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먹을 것도 좀 많이 좀 있고 그런 면에서의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기획적으로 전시도 그렇고 공연이나 이런 것도 좀 기획을 했었었는데 우리의 여건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공연팀이나 이런 팀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들어오려고도 안 하고. 내년에 좀 그래서, 나아지겠죠. 예. 예,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공연 지금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연말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끼리 또 그렇죠. 이렇게 네. 뭐 연한 네, 친구 네, 뭐 네. 연인들끼리 좀 네. 가서 공연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좀 아쉽게 못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올 말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남겨놓은 공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그거하고 또 이제 국립국악원하고 송년음악회를 국악으로 구성을 해서 아주 버라이어티고 풍성하게 네, 네, 저희가 네.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그 컴피티션 하는 그런 그 경쟁, 네, 오디션 경쟁을 프로그램. 통해서 예. 나오는 오디션. 그래서 우리가 싱 어게인 그 팀을 인기 있는데, 이번에 네. 이제 불러서 공연을 12월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 20주년 기념하는 이제 원로 은희천 교수님을 또 모셔서 하는 그런 그 따뜻하고 의미 있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눈 감고 오셔도 오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20주년 맞이해서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숫자의 의미를 둬서 예, 예. 20주년 소리문화전당이 준비한 특별 공연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지금 그게 없었다는 게 제일 아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표를 반짝이며 성장해온 20년. 그 이제는 신나게 발전돼 나가는 꿈을 꾸는 20년. 뭐 이런 그 표를 저희가 썼는데 반짝이는 20년은 이제 보여드렸는데 꿈을 꾸는 거를 좀 못 보여드려갖고. 미래 20년. 예. 예. 하여튼 올해는 이 성년 이 풍성한 음악 저 프로그램으로 예. 좀 저희가 위안을 드리고 내년부터 좀 잘 지켜보시고 성원을 해주시면 진짜 얼쑤 잘한다 이런 말씀 나오게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여는 말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소리 한번 듣고 싶다고. 예, 암전되면서 공연 전에. 네, 네. 그게 또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네, 네. 그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니까. 예, 네. 연말 공연도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된 것들 기획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도민들이 이제 어쨌든 기대감이 생기고 아트 숲 뭐 6대 전략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년 어떤 그 기획을 다양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좀 뭔가 좀 체계를 잡자. 그래서 골고루 혹시나 하다 보면 빠지는 데가 있고
좀 미진해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체계적인 기획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그 시스템의 이름이 이제 아트숲이라고 저희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석학원이 그 수탁을 받으면서 2016년부터 적용을 해와서 지금은 요새 그 자료를 축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처럼 우리 나름대로 각 분야마다 이제 축적을 해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화해서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뭘 할까? 이걸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제일 큰 거는 우리 그 캐치프레이즈는 지역이 예술이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그 아트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클래식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공연들,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을 위한 공연들, 어떤 면에서 이제 상업적인 성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을 위한 파트로 나눠서 지역의 이제 예술인과 예술인들에 대한 아까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협업하고 우리 공간을 이용을 해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도민들한테는 문화예술의 향유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또 이제 거기 이제 뭐 공연, 전시, 그 다음에 교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9가지의 파트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이제 6가지를 넣은 것이 이제 20년 기념 공연을 잘하자. 그 다음에 우리 특화된 그 전북의 칼라를 살리는 그런 기획을 좀 하자. 그 다음에 도민들한테 더 새로운 그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시도 다양성을 좀 더 갖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가지의 저희가 그게 이제 아트숲 6 전략이군요. 네. 올해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앞서 이제 언급하신 게 지역의 이제 문화적인 인프라 또 네. 공연 예술인도 자산이 엄청나다. 예, 맞습니다. 감동이었다 이런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도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예술인들도 지금 너무 힘들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기회를 줘야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제 전주가 아무래도 중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2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또 나름대로의 그 꿈틀대는 것들이 많이 있고, 네. 그 나름 예를 들면 고창군, 뭐 부안군, 뭐 군산,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그 자기 군에서의 또 그 문화 활동을 하고 키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포용을 하고 종합적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진짜 그 전북 예향의 그 냄새가 풍성 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올해 그 시군하고 같이 하자는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이번에 이제 고창하고 부안이 이게 또 이제 동학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하고 셋이 모여서 동학을 이제 꼭 녹두라는 작품을 만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문화 장점, 콘텐츠, 네. 그러니까 태권도도 들어가고 예. 이거 볼거리가 굉장하거든요. 그다음 이제 판소리, 국악, 그리고 이거를 여태까지 봤던 그 옛날의 역사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그 젊은 요새 청년들이 역사를 넘나들면서 그 동학의 현장으로 갔다가 다시 현대로 왔다가 하면서 그 얘기를 새롭게 풀어감으로 해서 그 리듬감도 더하고 속도감도 있고 볼거리도 더 있고 그리고 동학하면 엔딩이 맨날 좀 슬프지 않습니까? 네. 동학의 정신은 대동이라는 정신은 슬픈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걸로 좀 새롭게 풀자. 재조명. 예, 해서 지금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고창 부안에서도 하는데 지금 자리가 지금 거진 다 나간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이 작품 진짜 관심 갖고선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좋은 공연은 또 네네. 입소문 나기 마련이니까 그럼요. 많은 분들이 좀 네네. 함께 하셨으면 그래서 좋겠고. 이런 예. 공연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네. 자꾸 살을 붙여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으로 커나가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관 20주년 맞이해서 네. 우리 서현석 대표와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도민들에게 또 준비한 말씀 있으시죠? 예, 화면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도민 여러분들한테 참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큰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이나 갔으면은 이 공간이 진짜 거미줄을 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전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예양이라는 그 자긍심,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양 DNA 때문에 이 큰 극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가동률이 높은 극장입니다. 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주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셨으면 두 번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 오셨으면 네 번 오시고. 네. 그리고 혼자 오셨으면 이제는 주변 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알겠습니다. 더 많은 그 향유를 누리셨으면 네, 하는 것이 제 알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맞습니다. 공연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라는 네.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계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당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예. 가져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공연 기획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클릭 이 사람이 다음 주는 어느덧 800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800회 특집은 해외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